안녕하세요. 허참의 토크 엔조이 허참입니다. 네, 유지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진짜 이거 어느새 초복이 코앞이에요. 어유 여름 또 어떻게 날까 걱정이죠. 자, 이맘때가 되면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궁금하죠? 네.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뭐가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자락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가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모르시는 분 없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네. 이불 속에서 무서우니까 숨죽이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이 전설의 고향이 무섭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근데 교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네. 해설이 있어서 여운이 참 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해설하면요. 네. 이분만한 분이 또 안 계시죠. 국보급이죠. 네. 예. 중저음의 그 톤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네. 성우 김용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야, 아주 캐주얼 차리고 시원하고 좋은데요. 천의 목소리를 가진 성우 김용식. 올해로 48년째 성우의 길을 걸어온 그는 수많은 외화, 역사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개성 있는 목소리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20여 년간 해설을 맡으면서 그 목소리가 또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 마술사로 대중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온 성우 김용식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벌써 어때요? 아니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내가 성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중후하고 여전히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MBC는 정동 시절에 네. 출입했잖아요. 그럼요. 그때 보고 지금 보는 거예요.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지나치면서 이제 얼굴은 아는 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소원이 이렇네. 아유. 스타급 MC하고 이렇게. 야. 그냥 지금 잘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좋고 목소리는 여전하니까 더없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콜롬보에 했던 최영찬 선배님은 원래 MBC 1기생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특징적인 게 다음 날 큰 녹음이 있으면 전날 술을 떡이 되도록 먹습니다. 왜요? 그 이튿날 목소리가 딱 가라앉아서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술을 안 먹었더니 조금 갈리는. 목 관리 방법이 술이신 건가요? 그거 다 똑같으네요. 그래, 저도 이렇게 저음이 예. 완전히 저음이 되더라고요. 전날 술 많이 먹고. 예. 그래서 이제 라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가 그때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법창야와 같은 경우 하면 전날 그때 이제 이 통금이 있으니까 5시 술시부터 이제 열심히 마시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다 꺾어가면서 그냥 딱 마시고 나면은 그냥 끝날 쯤 가서 근데 참 소화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가서 밥 한 개 딱 먹고 그리고 또 나와서 방송하고 그러면 저음의 목소리를 그냥 야, 목소리 연금술사 그죠? 네. 김용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김용식 씨 하면은 전설의 고향의 그 상징과도 같죠. 네. 예. 전설의 고향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1977년에 됐었어요. 1977년. 그럼 그 해부터 쭉 해설을 맡으신 아니에요. 거예요? 77년도에 이제 한 두 분이 예. 하고 네. 제가 이제 78년도에 했는데 예. 오디션이라고 하는데 뭘 대본을 하나 주면서 네. 좀 하는데 그때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땐 MBC 라디오에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예. 전설 따라 삼천리 하여튼 그 프로젝트 있으니까 예. 이제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유견 유견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분 같이 하되 그분 같이 하지 않게 템포감이 있대 템포감이 없게 이거 진짜 머리에서 쥐나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들여다봐 한 2시간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예. 초등학교 때 책 읽던 기분으로 네. 딱 읽었는데 그거 좋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걸로 한 20년 해먹었죠. 오래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네,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예, 그 사랑을 받았던 목소리 주인공 아닙니까? 네.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서 이 박수는 예. 그때 그 목소리 그 네. 기분을 살려서 한 대목 좀 들려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네, 저희가 네,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예, 한 예. 대목을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예. 한 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의 탈을 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구미호. 오늘날 같은 척박한 사회에서도 서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시해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자락에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와! 갑자기 남양 특집 방송 듣는 것 같으죠? 벌써 목소리에서 으시시으스한 그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렇잖아. 아니 근데 벌써 그 목소리가 네. 벌써 떠오르는 우리 연상되는 장면이 뭐 구미호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그 밤에 그 들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아, 막 늑대 소리 같은. 막. 뭐 이런 소리. 아우 정말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네. 예. 그때 그때 아마 아까 지은 씨가 얘기를 할 때 어린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보고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 하면서 그냥 네. 보고 예, 예. 또 처녀급은 여러 하고 보고 여러 하면서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서 뒤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제 이제 구미호 하면은 사실 그 구미호 역을 맡은 사람들이 여자 탤런트들이 욕심내는 배역이었었어요. 네. 구미호를 해가지고 안 뜬 그렇죠. 여배우가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한혜숙, 김미숙, 원미경 또 하여튼 그때의 그 네로라 하는 당대 네로라 스타들이. 주연급들은 그걸 네. 하고 나면은 네. 그 길게 주인공을 했다라는 예. 얘기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래 스타덤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구미호만 하면 이제 딱 스타가 네, 되는. 네. 구미호 얘기도 하셨지만 구미호 말고도 정말 무서운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게 선생님 기억에 남으시나요? 내 다리 내놔. 아, 내 다리 기억들 나세요?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다리가 잘려 없어진 걸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거에 아마 그 무서움의 압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행어가 되듯이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었어요. 애들 놀면서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예. 하면서 아우. 그 백윤식 씨가 네. 그때 나왔었죠. 저는 지금 제가 참 무서움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이상하게 공포 영화는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네.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그때 그 장면들이 가끔씩 혼자 집에 있을 때 산장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혼자 생각이 소름이 나서 끼치고. 소름이 네, 끼쳐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앞으로 또 몇 년은 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김순철 씨라든가 오래된 분들이죠. 김진애 씨 이런 분들이 야 네가 그렇게 전설이 고향 해설하냐? 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그러면 아니 형님 그럼 나이 어리면 못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국장님이 예. 저 목소리 듣고서는 한 4년 됐는데 예.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아니 세상에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설하면은 나이 먹은 걸로 착각들을 하느라고 그래서 몇 살 때였습니까? 30대. 30대. 30대.
기라사 같은 선배들 다 물리치고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설의 고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르에서 해설자로 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그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네. 뭡니까?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를 아시네요. 예. 오, 공부 안 하고 뭐 해서 그래? 오, 예. 은하철도 999. 그때 당시에 차장 역할을 예전에 출연하셨던 김기현 씨가 했죠. 그쵸? 김기현 씨가 하셨는데 해설을 이제 김용식 씨께서 했군요. 네. 그때 이제 성우 여자 이제 메텔은 안정현 씨라는 분이 이제 처음 했을 때 했고, 그다음엔 철이는 네. 아역 배우 우문희. 네. 그 양반이 제 KBS 동기예요. 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었던 게 90년대 후반쯤일 거예요. 메테를 송도영 씨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자 씨가 철이하고. 이미자 씨요? 예, 가수 이미자 말고 있습니다. 아, 이거 깜짝 놀랐네. 은하철도 999는 가만 가수 김국환 씨가 김국환 씨가 노래했잖아요. 그죠, 노래를. 예. 근데 그때 뭐 인기 좋았죠. 학생들이 일요일 9시 40분인가 했어요. 그렇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 애들이 일요일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대꾸하신 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전부 다 잘 됐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은하철도 999. 네. 은하철도 999. 오, 맞아요. 이게 에피소드 참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이 만화영화 역시 또 엔딩의 해설이 그렇게 주옥 같았거든요. 네. 시작과 엔딩이 있었습니다. 아, 시작 또 한번 엔딩.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자, 박수로. 철이를 태운 은하특급 999호는 그 무한 궤도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다. 어떤 별 어느 곳에 갔다가 어떤 모습이 돼 여기에 돌아올지 철이는 알지 못한다. 은하철도가 뻗어있는 저쪽에는 영원히 반짝이는 별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암흑의 점 속에는 때때로 외로운 사람이 사는 별도 있다고 한다. 추억과 슬픔이 후회와 함께 조그만 덩어리가 돼 죽은 듯이 암흑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별이라고 한다. 아, 이거 참 감동적이네. 네, 여러 개 해설을 지금 들어봤는데도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네. 예. 너무 신기한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극연기와 이 해설을 다 하셨는데 그때마다 다르시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되면은 성우들 다 밥 굶어 죽어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자, 그런가 하면은 격동 30년. 아, 이거 격동 50년과 같은 MBC 간판 라디오 드라마. 제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성우 톤이 되시는데요. 라디오 드라마에도 이 참여를 하셨는데 격동 50년에서 고 정주영 회장의 역할을 맡았을 때가 아주 이게 큰 화제가 됐었죠. 예. 예. 그 역을 하는데 이제 후배한테 배역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후배가 소화를 못 시켜서 옆에서 조언을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연출하시는 분이 그럼 김 선배님이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배가 후배 거 뺏어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허참 씨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이 하십시오.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선 그래서 시작을 했지. 다르지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아, 도대체가 그 사람이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입 모양을 완전히 비틀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 모양을 좀 만들어 보아. 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했지. 연구를 했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예. 이분이 틀니를 한 것 같아. 예. 왜냐하면 틀니를 하면은 이 범낭질이 왜 이게 타액이 안 생겨? 네. 나이 먹은 사람들 말할 때는 혀가 이빨에 안 닿으면 아이고 그 애가 하잖아. 그거에 딱 착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의 특징적인 게 있어. 이봐요 이봐. 해보긴 했어?
그렇죠. 아. 예, 부하 시간이 이거 안 됩니다. 이럴 때 회복이나 해. 해보긴 했어? 하지도 않고 말이야. 모사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라디오 드라마 시절에 네. 뭐 이제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MBC에 무지개 마을이라는 어린아이 프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애들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그 배역이 이제 주어지면은 아주 애매모호한 배역이 와요. 어머는 솔방울, 예. 솔방울 같이 해 그러는 거예요. 솔방울 같이 어떻게 합니까? 솔방울.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꽃 얘가 뭐 백합같이 해. 어? 노랗게, 파랗게, 빨갛게. 이게 이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이게 이제 전의 목소리가 백합같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음악 같은 게 받쳐주고 효과가 받쳐주고. 그래서 이제 이 라디오 드라마는 다방면의 분들이 다 들으니까 예. 아, 저 사람이 그런 역을 하는구나. 아, 백합이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게 이제 아니거든. 그런 거에 대해 가서 항상 소리에 대한 이 기억을 많이 해두고 길거리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는 그거를 꼭 뭐 머리에다 넣어둡니다. 네. 넣어두면은 연기할 때 뺏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연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이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정주영 회장님을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2개월 하기로 했는데 청취율이 올라서 5개월 했어요. 5개월에 가서는 그야말로 제가 정주영 사장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속으로 들어가는군요. 들어갔죠. 그럼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연구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다 싶은데 그렇죠. 다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이제 행동 연기든 뭐 우리 코미디든 성우든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발력이 또 필요합니까? 아, 그럼 이제 필요하죠. 이제 외화 같은 거에 이제 할 때 예, 보면 예. 이제 외화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 목소리들이 뭐 아니 왜 그래? 예. 이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성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외화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인터네이션이 외국인들은 볼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발음이 세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가지고 예. 그 목소리 이제 제가 진해크만 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 유명한 진해. 예, 예. 예. 그 전담 성우였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얼굴 모습 보니까는 이미지 캐스팅을 했는지 진해크만 비슷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탤런트실에서 성우실로 전화하면은 탤런트들이 주눅이 들어요. 여보세요. 누굴 찾으시지요? 예. 어렸을 꿈도 성우였습니까? 예, 좀 시골이었는데도 53년도에 저희 집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네에서도 연속극 하면은 보러 오고 제가 거기서 이제 TD 네. 기술 감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시끄러우면 딱 끊어가요. 조용히 해. 거기 이제 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접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예.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렇고 나서 많이 이게 좀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질이 좀 그죠. 어떻게 있었다고 남들이 아니에요.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좀, 돌이켜 보면은 예, 제가 엄하게 커가지고 이 발표를 못했어요. 말을 하면은 지금도 이거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이제 해야만이 전달이 되는데 예. 뭐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셔가지고 어허. 뭐라고 물으면 우물우물우물하고 그러면 뭐야? 네, 뭐 그래서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은 어때요? 상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처음부터 말씀도 잘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럼 그 성우를 딱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같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중학교 때 뭐 발표력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웅변반에 들어갔어요. 웅변반에 들어가서 이제 웅변을 하고
제 약점을 제가 잘 알았어요. 예.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왜 이게 발음을 정확하지 않으면 말리잖아요, 혀가. 그렇죠. 예, 말리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발음이 많아요. 리을자 들어가는 같은 거는 뭐 말려가지고선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라디오니까 됐는데 제가 그래 텔레비전 뭐 드라마에 출연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왜 그 용식 씨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야? 버릇이 돼가지고. 예. 아, 웅변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웅변을 했죠. 그러셨습니까? 예, 웅변을 하면서 담력을 키우고. 예. 다 인연이 다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그쪽으로 가라 하는 그 어떤 계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 사실 이제 그때 발성 연습을 했어요. 저는 지금 밤새껏 얘기해도 목이 안 쉽니다. 이제 여기 대전 용운동에 그 대전여고 뒤에 백올산이라고 바위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서는 야호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서는 저녁이나 새벽에 가서 하다가 약값도 많이 물어줬습니다. 애들 경기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한 달 정도 하니까 목에서 선홍색에 계란 달걀 노른자만 하는 게 하나가 이제 툭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가는 과정에는 보름 정도는 목이 쉬어서 말도 못 하겠고 양치질 하면은 실핏줄 같은 게 이제 나오고 막 비린내가 나고. 아, 그 정도였어요? 그럼요. 득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글쎄, 득음이 경지인데 그 정도 되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새 덩어리 나오면은 미친다고. 그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말리더라고요. 왜 내 목소리가 좋아져야 되겠다. 그 피가 나도록. 그거는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그럴 때 제대로 못 읽는 게 그냥 머리에 박혀 있어. 네, 맞아요. 그 제대로 표현하셨네요. 제 자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자해하기도 많이 했었어요. 막 긁고 피내면서 내가 왜 못하냐 말이야.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진짜 저를 굉장히 그냥 자학도 하면서 그 세월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게 어디서 나왔나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쯤 가가지고는 방송반에 입문해가지고선 주전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웅변도 하면서 이제 입상도 하고. 그 어느 분이 저 성우를 해봐라고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지망하신 겁니까? 제가 스스로 했는데요. 야, 제가 굉장히 소심해요, 성격이. 바로 소심한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촌놈이 올라가서 충청도 사투리 쓰니까는 그 뭐 놀림도 받고 왜 그래야 이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그러니까는 좀 강해지고 독해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만 보고 다녔어요. 꼭 눈에 힘 팍 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우 시험에 도전을 이제 하셨습니다. 네. 어디에 하셨습니까? 67년도에 서울 KBS, 그러니까 그때는 서울중앙방송 제1방송에 이제 성우에서 제9기생으로 입사를 했는데 100대 1 비율로 들어갔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100대 1. 오, 가만히 있어봐요. 배한성 씨는 66년도에 TBC 2기생. 2기생이었고. 네, 저는 67년에 KBS 9기생. 그때 성우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거든요. TBC. 있잖아요. TBC. 그 양지훈, 돌아가신 최응찬 씨, 이제 이런. 위에 우리 선배님들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뭐 여자는 고은정, 정은숙, 뭐 윤미림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남자는 뭐 이창환, 남성우 뭐 이런 식인데 거기다 김용식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이창원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신성일 씨의 목소리를 대역을 단 걸로. 택시 하는 경아
네네. 이 목소리만 들으면요. 물론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예. 굉장히 지적이고, 그죠? 미남 형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러니까요. 미남이긴 합니다만은. 네. 딱 벌써 호감이 가는 목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딱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정말 뭔가 가슴이 설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연출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울린다는 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때는 배역을 그냥 줬어요. 줘가지고 소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천의 목소리라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하. 소리는 하나예요. 소리는 하나인데 이게 어떤 그 캐릭터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외화를 하는데 주인공을 하면서 13역을 주면서 너는 천의 목소리니까 성우니까 해라 그러는데 그건 고문이지 그게 작업입니까? 주인공의 조연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 캐릭터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들으셨죠? 순간적으로 새 목소리가 나왔어요. 누가 몇 살짜리? 네?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배역을 주면은 소화해라. 소화해라 그랬어요. 선배들 하던 거 못하는 거 제가 다 주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바쁠 때는 그랬어요. 일이 바쁠 때는 엔진 내는 것도 무지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정동 MBC 시절에는 2층에서 TV 찍다가 5층 올라와서 라디오하고 4층에서 더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바빴던 거고 또 CM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점심 먹을 새가 없어요. 제가 후배 시절에는 제 몸무게가 한 50kg밖에 안 나갔어요. 꿈이 한번 살찌고 그 순간에 죽었으면 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랐었어요. MBC 들어갈 때 48kg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꿈은 이루어지셨네. 꿈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선배들이 그때는 술 인심을 후회했는데 안주 인심이 참 박했어요. 박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삐쩍 말라 빠지는 말에 이 안주 하나 좀 먹으면 어때요? 좀 괜찮잖아. 그러면 용식아 식사가 아니다. 예. 와. 비싸거든요. 야 이게 아니 정말요? 진짜 먹는 거 치사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피도 안 마른 거 먹는 거야 선배는 먹을까 봐. 그럼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전부 다도 진짜 그랬어요. 검소하고, 예. 그리고 또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박복리였어요. 그죠? 그럼요. 그때는 제가 KBS 성우도 했었을 때 월급이 1,300원이었었어요. 67년도에. 월급이요? 네, 월급이 1,300원인데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앞뒤 전차 한 대가 땡땡땡땡 하고 가는 거. 네네네네. 그게 2원 50전 했어요. 예. 밥을 그거 가서 못 먹어요.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5원짜리 수지 이런 좌판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리북 사투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게꾼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 둘이 이렇게 먹다 보면 말이야요.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기야. 근데 그때는 뭐 사투리 하는 드라마가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웠지. 그래서 함경도 사투리하고 피안도 사투리하고 구분할 줄도 알고. 그랬지 뭐. 아니, 뭐 저희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네. 부탁드리기 전에 미리 그냥 이제 편집을 하셔야지. 해주시는데 이 함경도 평안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함경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제대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예. 우리 MBC FM 부장 진용섭 부장이라고 무심천 부르는 그 성악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함경도 토백이에요. 아니야. 기계 오케이 이 함경도 사투리 매 그러는 거. 그러니까 매 서리 뭐 이런 거로만 이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우리가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은 하는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평안도 사투리는
그랬어. 길에서. 대매산이 길에서 말이야. 저기 이렇게 이제 대매산이 뭐 이러는 거는 이제 민하게 놀지 말라. 이러는 네. 거는 이제 평안도고 예. 저쪽에는 야, 이렇게 이래 해집이? 그러면 되겠음동? 뭐 이런 스타일인 거야. 강하네요. 강하지. 그래서 방송용 이 사투리는 함경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면 제일 싫어요. 아니 제일 쉬운데 왜 아니, 싫어요? 제일 안 쉬워요. 왜요? 제일 어려워요. 왜요? 제일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는 게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충청도도 뭐 남도 있고 북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거 무조건 하면 그때는 길자야 그럼 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라고 막 아니 충청도 사투리가 아닌데 연출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하라면 해. 아니 하라면 해. 다른 건 내가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나 이북 사투리나 해도 우리 그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는 방송에서 못 써봤어요. 의외네요. 의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는 막내이면서. 노역을 많이 했어요. 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역, 사장 역, 뭐 좀 중후하다나 뭐 그런 역 같은 걸 했는데 예. 목장의 소녀 캐트리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에서는 말숙이 만세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매진 씨가 그 말숙이 손녀딸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숙이 할아버지도 했었죠. 예. 사실 처음에 기분 나빴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스타라고 해가서 뭐 딱 뭐 올라가는데 김용식은 성우 김용식을 하는데 성우 김용식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역할이.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천설이와양 해설, 은하철도 999 해설 뭐 이런 거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속으로는 칼날을 갈았어요. 내가 프리랜서만 돼봐라 말이야. 젊은 역 할 거야. 젊은 역 할 거야. 그러면서 연습을 했는데 제가 78년도에 더빙을 최초로 한 게 이제 늑대소년 루칸이라고 있었어요. 늑대소년 네, 루칸. 네, 7부작인데 그게 데뷔작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는 아이가 늑대 길을 잃어서 늑대 동굴에 가서 늑대가 키우는데 그 늑대하고 이게 말이 기억나십니까? 예. 예. 다들 기억하시네. 말이 어눌하잖아요. 네. 어눌한데 제가 프리랜서 돼가지고서는 처음 하는 건데 뭐 이어폰 꽂고 뭐 이게 막 목도 타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막 선배들이 있는데 기라성 같은 소리. 예, 거기다가 뭐 하고 났는데 제가 막 목이 타고 그랬었던 게 먹힌 거예요 그게. 오. 그냥 매끄럽게 했으면 안 되는데 예, 거칠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좀 풀렸죠. 예. 다른 사람도 몰랐네요. 그 당시에. 몰랐죠. 예? 선배들도 모르고, 연출자도 모르고. 오, 어렵게 살아남아서 이제 김용식의 전성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됩니다. 그죠? 7, 80년대 외화가 참 인기였었어요. 그때가. 외화 더빙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로이저 X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네. 학돌이라고 촌스러운 이름을 네. 그런 게 있었고 마징가 제트 아시죠? 마징가 제트 했고 초원의 집, 초원의 집에 막내 그 꼬맹이 로라 남편 알만조 잘생긴 친구. 그 친구 역을 했고 그 외에 뭐 듀크 삼총사 해서 쉴 수 없네요. 네, 김성겸 씨가 이제 마지, 나문희 씨가 바로 위, 제가 해서 삼형제 해가지고선 드라마 출연도 틈틈이 하셨죠. 예. 대장금에도 대장금에는 이제 대사헌, 네. 대사헌인데 이산에서도 나오시죠. 이산에서는 이제 어이 이제 홍구경의 이제 영모 사건 전에 제가 희생물로 이제 딱 하고 죽습니다.
지금 그 맡은 역할을 수로 세보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글쎄요. 제가 한 48년을 했는데 48년. 48년 동안 그걸 어떻게 숫자로 셀까요? 예, 됐습니다. 대본은 한 30년 정도 되는 걸 모아뒀습니다. 그거 다 모으고 계세요? 그걸 모으셨어요? 네, 제가 출연한 거를요. 야, 1톤 트럭 정도 됩니다. 그거는 참 방송사적인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는 상황, 라디오나 이런 드라마나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되죠. 둘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80년대는 뭐 대한민국 방송은 뭐 다 다니면서 뭐 기독교 방송 가서 예. 뭐 여명 200년도 하고 교육 방송도 하고 KBS도 하고 MBC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그 양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갔어요. 대본 때문에. 단독주택에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많아서.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창고 형식으로 자꾸 지금 갖다 쌓이고 이제 판넬을 해가지고 놓고 이러다 보니까. 보관도 엄청 신경이 해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 좀약 갖다 넣어야 되고 물 먹는 하마 갖다 놔야 되고 그러면서 뭐 신주단지 하듯이 해가지고 보관을 해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일 아까운 게 한 20년 정도 됐었던 게 이사하면서 유실이 됐어요. 그때는 뭘로 했냐면 이렇게 등사거에다 철필로 써가지고 이걸로 밀어가지고 네네. 하던 그런 대본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라디오에서. 등사판에 이게 딱 잉크 묻혀가지고 예. 밀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죠. 들고 이제 하고. 저도 그 남 버리는 거 저 예. 한때 왜 통폐합이 됐을 때. 예, 80년도. 예, 80년도 통폐합이 됐을 때 그 복도에다가 그 수많은 테이프 자료들 다 이제 버리잖아요. 그럼 추록을 싣고 이제 가잖아요. 네. 가기 전에 제가 보고는 일단 눈에 보이는 보이는 대로 곳을 다 지는 다 챙겼구나. 주워 모았죠. 아. 그래가지고 제 차에다가 계속 싣고 뭐 내 후배 차에도 싣고 이제 집에 갖다 놨는데 먼 훗날 그게 통폐합이 되고 안정이 되는 시대가 오니까 그럼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줬어요. 맞아요. 제 자료를 가져가서 방송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사해가지고 방송사 보관실에다 자료실에다. 네, 맞아요. 이 동지를 만났네. 예. 그 지금도 집에 가득 있어요. 예. 예. 동지가 아니 그거 좀 많으세요. 그건 당연해요.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뭐 전 성우가 다 참여하다시피 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야, 나중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전시관이 생긴다는 것에 네, 저는 그걸 꿈이에요.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 이때 좀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저 혼자 한 얘기인데 성우 지망생들을 위해서 네. 대학에서 강의도 참 많이 하셨고 네. 지금도 틈틈이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걸로 아는데요. 대개 보면 화술이라고 그러는데 화술은 말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하는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법을 알아야 돼요. 화법. 예. 우린 글쓰기하고 말하기하고 틀려요. 글쓰기에 띄어쓰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띄어 읽기 하는 경우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러면서 거기 이제 높낮이가 있어요. 글자의 자고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글자에 또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네. 장단음. 이런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고 네. 우리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띄어 읽기를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밤나무를 사러 가는데 이게 세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밤나무를 사러 가는 거하고 오늘 밤 나무 사러 가는 거하고 오늘 밤 무 사러 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말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이제 행동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이제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라는 글자를 하나 하면 우리는 사 하나잖아요. 넉사자 같은 건 길게 발음하고 그리고 사사로울 할자 사자는 짧게 발음되고 생각사자 짧게 발음되고 일사자 길게 발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거를 공부하려면은 국어사전 한 권은 먹어야 돼요. 저는 아하. 우리 충청도가 그 긴 발음을 잘 들어요. 뭐 영동 갈래 뭐 이러면 영동은 길게 발음이 되거든요. 영동이 아니고. 그리고 뭐 영원히 그럴 땐 영원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가 아니고 언제 사람이 아니고 사람. 이제 그래서 이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일원이 장단음 그 표현은 잘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또 특별한 잡지를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소리 잡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 좀 소개 좀. 그래요? 네. 잡지요? 시각장애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를 듣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31년 전에 이제 우리 MBC 이영달 선배하고 같이 그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데에서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좋은 글을 뽑아가지고 한 15명 정도의 성우들이 잡지를 만듭니다. 예. 잡지 그럼 뭐 우리가 뭐 흔히 종이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로만 존재하는 건 거죠. 그냥 그렇죠. 오디오로만 점자 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넷에도 올라 있어요 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쳐서 들어가면 소리 잡지나 뭐 이런 거 쳐보면 거기서 나와요. 그렇습니까? 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그 나온 오디오북 책 이름이 뭡니까? 매달 한 번씩 나오는 거는 소리 잡지고요. 예. 그 이외에 제가 한 50권 정도, 50 시리즈 정도를 했는데 12권씩 이렇게 하면 힘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힘들어요. 그러고 이제 안에서 혼자 부스에서 혼자 하거든요. 네. 부스에서 혼자 하는데 보통 45분을 한 테이블로 해요. 네네. 2개 하고 나면은요 90분 아닙니까? 이건 뭐 누구 대신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나중엔 막 진이 다 빠져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는 사회 봉사 대상 본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참 이처럼 여러 분야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 쓸 수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이제 제가 녹음을 하러 가다 보면 이제 상일역에서 한 700m 정도를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가요. 시각장애인들이. 예. 그러다가 실례합니다. 좀 비켜갈게요. 그러면 김용식 씨네. 오! 그분들이 귀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참 보람 있으시겠어요. 또 그분들이 목소리만 듣고 또 알아주신다는 거.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보통 2-3번 가요. 일주일에. 그러면 2-3번 가서 이 카타르시스 해소하고 또 좋은 거 주고 그러면서 내가 연습하는 계기도 갖고. 네. 그러니까 뭐 삼득이 되죠. 삼득이. 예. 참 그 어떤 그 즐거움에 대해 가지고 네. 아유 김용식 선생님은 엔돌핀이야 그래요. 그게 사는 의미니까. 그래서 성우 인생 48년을 걸어오셨습니다. 네. 롱레이 비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그러길래 연습하죠. 연습을 해요? 연습합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보면은 안 쓰면 이게 근육이 굳어가지고 늙은 소리가 나요. 왜냐면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D가 연출이 네. 한번 모험을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20대 젊은이를 준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그러면 그때 그걸 내가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늙는 거야. 참 성운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이제 참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말씀을? 시장은 이제 좁아지지만 어차피 성우라는 직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세이유라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성우들을 하고요. 미국이나 이제 구미 쪽에는 배우들이 다 합니다. 더빙 같은 거를. 예. 근데 우리는 사전에 올라 있어요. 사전에 올라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성우, 목소리 연기자, 라디오에서 목소리를 연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올라 있습니다. 되고자 했었을 때는 어떤 자기의 확고한 이념을 가져야 되고
금방 하고서 그만두려면은 아예 하지도 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 청춘을 다 묻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되 잘 살아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시 낭송하는 공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들으면서 마음에 안정을 찾고 양식을 쌓을 수 있고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하나의 극장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아, 예. 오늘 정말 48년 동안의 성우 생활의 그 뒷이야기, 목소리를 이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쓴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김용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박수로 같이 한번 기울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길을 즐겁게 해주시는 성우분으로 계속 저희 옆에 늘 언제나 남아주시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오늘은 내일의 과거고 내일은 오늘의 미래.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는 내일로 가는 길목입니다. 오늘을 과거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곱씹어 보면은 내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내일 가서 어제를 생각을 하면은 오늘이 어제의 미래인 걸 알 수 있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 하는 거는 내 스스로 재단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Could feel the autumn chill, birds of passage you